오늘 올릴 영상은요, 뒤바뀐 램프의 주인 알라딘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고요. 저자는 리즈 브라즈웰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사는 라굼이고, 남자 손가락 한 2개 정도 되는 두께 정도 돼요. 그리고 책은 노란 색깔입니다. 가격이 얼마지? 16,500원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소개에 앞서서 일단 반전이 있고요, 스포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황금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황금을 진 자가 법칙을 만드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금이든 보석이든 아무리 많아도 왕자나 귀족이나 왕실 출신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알라딘에게 노인이 한 말이다. 황금의 법칙은 실화다. 단순한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도 인생의 어느 부분이 깨우쳐진다는 것은 분명 독서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꽤나 나에게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다. 내가 유학을 떠나는 날 디즈니 만화가 영화 공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봤던 영화가 바로 알라딘의 요술연표였기 때문이다. 나는 유학이 결정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이 애니메이션을 돌려봤다. 그저 한두 번 인생 깊게 봤던 영화가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지겹게 보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던 영화이다. 오죽하면 영화의 다음 장면이 나올 대사까지 모두 암기할 정도였다.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이렇게 책으로 접하니 너무 기분이 좋다. 책의 프롤로그에는 알라딘과 어머니와 관련한 짧은 내용이 나온다. 알라딘의 배경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는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이 책은 알라딘의 가정 환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해준다. 역시 책이 주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돈을 벌고 있던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2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고아가 되었다. 아그라바의 상황에 맞게 그는 거지이면서 좀도둑이 되었다. 이 책은 표현만 겨우 보여주는 영화와 애니메이션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 작가는 극중 인물들의 마음속에 관한 서술을 하면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램프를 가지고 오기 전에 노인은 말했다. 램프를 제외한 어떤 보석도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이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그것을 떨쳐내야 한다. 결국 알라딘이 그것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동료에 의해 그는 목표를 가는 동안에 분명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유혹에 당면하게 된다. 그것은 현명하게 이기는 법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으로 가는 동안에는 마법 양탄자라는 뜻하지 않은 소득도 얻게 된다. 사실 이 책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쉽게 읽혔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만화뿐만 아니라 이미 실사 영화로도 한 차례 보았다. 책이 술술 읽혔지만 신나고 즐거웠던 영화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만화에 비해 생각하게 되는 틈이 많았다. 글로 접하게 되는 내용은 분명 영상보다 희한하게 느끼는 바가 많았다. 책을 100쪽쯤 읽었을 때쯤에 자파가 술탄에게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 생각했다. 오역인가? 술탄이 된 자파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부리는 장면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너무 동화 같지 않은 식으로 생각하는 나의 감성을 비판하고 얼마 더 읽었다. 당연히 도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금화의 가격이 떨어졌다.
책은 참 묘하다. 일단 디즈니스럽지는 않다. 갑자기 액션이 되었다가 스릴러가 되었다가 해리포터를 읽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이 되었다가도 한다. 심지어 중간에는 내가 삼국지를 읽고 있나 싶기도 하고 느와르 장르스럽기도 하다. 현대판 전쟁 영화스럽기도 하고 참 괴이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다. 결코 중간에 멈출 수 없는 매력은 반드시 있었다. 결코 멈추지 못한다.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읽다 보면 터무니없는 전개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약간 정치적이기도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더 말하면 스포일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다. 솔직히 나는 이 책을 그냥 디즈니 만화를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서 그랬는지 너무 신선했다. 예전에 핑거 스미스라는 영화를 접했을 때 나는 대략 클릭하고 인터넷에서 후기를 보다가 서정적인 영화라는 대용만 보고 영화를 시청했다. 중반부를 보다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전에 그 영화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새로 읽을 독자들이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호기심 없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는 흐름이 이어진다. 내가 알고 있던 요술램프와 내용이 달라진다. 갑자기 혼란스럽다. 갑작스러운 반전에 지려질만 했던 소설이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연 이야기를 어떻게 풀까? 자판은 램프의 진에게 술탄이 되었다는 소원을 빈다. 그리고 술탄이 되었다. 배고픈 백성에게 빵과 금을 뿌렸다. 그것을 소원으로 빌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알라딘은 좀 도둑이다. 이야기가 어쩐지 동화로 가기에 생각들이 많아졌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적공받아서 작성한 리뷰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비 효과 같은 건데, 우리가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가지러 모래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파에게 그걸 넘겨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를 좀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실제로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디서부터 어긋나냐면, 처음은 똑같이 가다가 이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요술 램프를. 그러면서 자파가 요술 램프를 갖고 있고 지니에게 소원을 빌면서 내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어떤 작은 결정 때문에 소설의 진행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싶은 게 좀 있어요.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이거 솔직히 그냥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글로 쓴 건 줄 알고 읽었어요. 근데 실제 앞쪽 한 3분의 1까지는 디즈니 내용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좀 더 디테일하고 이래가지고 좀 내가 이거 내용 다 아는데 하고 휙 넘어가거든요. 근데 100쪽을 넘어가면서부터 내용이 좀 오묘한 분위기가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모르는데, 디즈니가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괜찮나? 이렇게 내용을 막 바꿨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작가 소개를 아주 짧게 보자면, 30초만 보면 이분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신 분이에요. 리즈 브라이즈웨어. 아무튼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